입술에 묻다 피기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그 학교별로 수시 정시를 다 분석해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첫 번째 학교로 서강대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하나씩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과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28명이었고 50% 컷이 1.42, 70% 컷이 1.49. 그러니까 뭐 대충 커트라인은 1.5x 선에서 결정이 됐을 것 같고, 참고로 서강대학교의 교과 전형 합격 고등학교 유형을 해보면 일반고가 91.7%, 자공고, 자립형 공립고가 8% 정도 되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자사고에 한 명 빼고는 특목고는 없어요. 그냥 일반고가 다 됐다고 보면 돼요. 그 괜히 교과 전형 내면서 특목고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다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고인데 1.5등급 정도가 컷이라고 봐야죠. 1.5x. 그래서 이게 50% 컷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서강대 전형은 어떤 변수도 없어요. 뭐 수능 최저 하나 빼고는 면접도 없지. 뭐 학교 유형대로 가산점을 줄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끼리고 1.5등급이면 여유 있게 붙을 만한 정도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종은 93명이나 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고한테 찔끔 자리를 주고, 야 너도 굶으면 안 되니까 이거 먹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학종에서는 이제 이걸 인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근데 50% 컷이 2.1이고 70% 컷이 3등급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우리 저번에 부산대 봤던 거랑 확 다르죠. 그 부산대의 경우는 요거하고 학종하고 같거나 오히려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차이가 조금 났는데, 와, 여기는 거의 1.5에서 2.2까지 3등급까지잖아요. 확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이 나옵니다. 일반고가 56.7%, 그다음에 자공고가 4%니까 약 60%라고 보면 되죠. 둘이 합해서 약 60%가 일반고 애들 차지고, 영재학교가 1.8%, 10명. 뭐 의대에 갔겠지. 그 다음이 과고가 16명. 과고는 의대는 못 갔을 것 같고 어쨌든 16명이고, 외고가 135명이고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를 전체적으로 합하면 약 한 26, 7% 정도 되고 자사고가 약 9%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일반고보가 60%는 적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 50% 컷이잖아. 그럼 일반고 컷은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일반고 컷. 여기가 특목이나 자사고 컷. 3에 현혹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강대를 볼 때 일반고 학생은 요거 위주로 보고, 일반고 학생은 이거 위주로 봐야 된다. 50% 컷.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2등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일반고인데 2등급인데 나는 수학이 확실히 1등급이고, 경영 경제 가려면 그렇죠, 일단 수학이 중요합니다. 수학이 1등급 확실하고 경제도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지. 수학은 3등급이고 경제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얘는 경영에 목이 말라요. 그럼 계속 말라라 그러겠지. 경영 올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이 여기부터는 이제 자사고거나 외고거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학과도 비슷하네요. 1.5, 1.6이고 교과 전형이. 그 다음이 이제
학종으로 와봤더니 역시 일반고 애들은 2등급 초반 정도가 컷이고 자사고 특목고는 뭐 2, 3. 여기 특목고는 하나죠. 외고밖에 없어. 외고 국제고는 3등급까지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에서 2.5야. 나는 성대 경영경제를 내보고 싶어. 될 리가 없죠. 그러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이미 다 지나갔는데 내신도 다 결정 났고 2학년까지 뭐 이미 학생부도 다 완성돼 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과연 이게 뭐가 바뀔까? 뭐 그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정시는 102명 경영, 65명. 이렇게 성대는 무슨 학교예요? 정시학교야. 속으면 안 돼요. 성대는 정시를 많이 뽑습니다. 여기 봤더니 102명을 뽑았는데 경영이 치사하게 과목별로 100분이나 안 가르쳐줬어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평균이 91.5다. 그러면 1등급이 96이고 2등급이 89까지니까 어떻다고 보면 돼요? 평균으로 2등급 하위권 정도 되죠. 그러면 한 요 내신식으로 표현하면은 2.7, 2.8 정도? 2.7, 2.8 정도. 근데 이 정시는 누가 많을까요? 정시는 일반고가 많을까요? 자사고가 많을까요? 일반고가 많죠. 일반고가 많습니다. 합하면 70%가 넘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뭐 재수생 포함이니까 어쨌거나 이게 안타까운 거죠. 뭐냐면 여기 지금 일반고에서 교과 전형 내는 친구들은 내신이 1.5야. 1.5인데 학종으로는 2등급 초반까지가 내는데 정시에서는 2등급 후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커트라인의 균형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로 가는 애들은 내신에서 훨씬 좋은 내신이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라도 할래. 학종 가면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시는 그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게 불균형인데 자꾸 고3들한테 정시가 많다고 강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영경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를 볼게요. 또 서강대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과 학종의 학과가 다른 게 되게 많다. 그래서 교과에는 없는데 학종으로만 뽑는 게 국문과, 글로벌 한국학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이런 거는 없어요. 대신 교과 전형은 이거를 뭘로 뽑냐면 계열로 뽑는 거죠. 사회과학 계열 몰아서 뽑고 그 다음에 인문학부라 그래서 몰아서 뽑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부하고 인문학부 대충 경영경제보다 0.1이나 0.2 정도가 낮죠. 그래서 1.6대에서 거의 결정이 나는. 그러면 이제 일반고로 치면은 5등이나 6등 정도 라인에서 결정이 나고 학종으로 가면 이게 이제 과가 분산이 되긴 하지만 대충 일반고가 이제 50% 컷을 보면 일반고 친구들은 높아요. 그러니까 1등급 후반 정도가 일반적이고 여기 지금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또 특목고 학생들이 노리는 데고요. 이런 데가 컷이 선생님 저 2.5인데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내면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외고 학생들, 국제고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데고. 그럼 저런 그 사학과 이런 3.35 이렇잖아요. 저런 데도 그런 데로 저런 가거든요. 경우도 이제 외고인데 학교 보고 난 어떻게든 서강대라도 가야겠어. 이제 그렇게 내겠죠. 그 친구들이 주로 뽑혔다. 이제 일반고에서 한두 명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이런 친구는 있을 수 있겠죠. 평균이 3등급인데 수학이 4등급이고 과학이 4등급이고 그다음에 뭐 철학과에서는 어학 되게 중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를 하려면 이제 그런 걸 알아야 어문이 되니까. 훨씬 중요하죠. 한글로 역사 공부하긴 힘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이제 외고이거나 일반고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색깔이 분명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나는 경영을 노리다가
어떻게든 서강대라도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서 냈다. 성적이 안 돼서 왔다. 그런 경우 될 리가 없죠. 쉽지 않습니다. 뽑는 인원도 꼴랑 10명인데 충원이 26명 나오긴 했으나 이제 이런 정도니까 사학과는 두 부류다. 애초에 성적 구성도 역사의 포인트가 있고 확실히 자기 지향이 역사를 하려고 한 친구가 소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인데 자기가 원래는 연고대 이상을 노리거나 서강대 정도에서는 노리는 과가 있었어. 경영학과든 뭐 사회학과든 뭔가 있었는데 성적이 부실해. 아하.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학과를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서강대를 가야겠다. 이런 결의에 찬 친구들이 모인 게 이렇게 톡 튀는 결과가 나온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대략 보면 종교학과, 철학과 마찬가지겠죠. 구성으로 보면 종교학과, 철학과도 앞에랑 비슷한 경향을 띠는. 그래서 이제 일반고 정리해 보면 작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보면 일반고는 1.5, 1.6 이 정도 라인이 교과 전형으로 끝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수능 성적이 부족해. 그래서 수능에서 안타깝지만 2등급 후반대면 갈 만한 곳을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1점 중후반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은 안 와요. 강남 일반고에 1.5등급 올 리가 없죠. 없어요. 절대로 안 옵니다. 왜? 수능이 훨씬 잘 나와서 서강대에 가서 끝내면 안 돼. 면접도 없는데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긴 주로 그런 낚시질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고 학종에 오는 친구도 역시 모는 안 되는 거야. 수능이 이 2등급 후반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학종도 면접이 없거든. 붙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수능이 안 되니까 여기를 오는 거여서 외고생들이 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자사고는 조금 저는 좀 이상하다. 자사고에서 내신이 아무리 2등급, 3등급이어도 수능은 1등급 나와야지 자사고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오는 자사고 친구들은 입시 전략에서 혼선이 생겨서 수능 공부를 그렇게 비중을 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실력보다 수능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결과를 맞이한 친구들이 오게 되고 이 친구들이 서강대를 뭐 어떻게든 등록을 했다고 치더라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거죠. 한 번 더 해봐야지. 그런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제 문과니까 좀 덜 하긴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서강대 이과를 알아요. 이과는 심플합니다. 모든 과가 동일하게 뽑아요. 계열별 모집도 없고요. 기계공학이 10명 교과로 뽑고 학종으로 28명이고 정시로 37명을 뽑았어요. 자, 정시가 37명이죠. 맞네요. 물리학과도 6대 16대 20, 생명과학도 6대 23대 23, 21, 그 다음에 수학과가 6대 18대 23. 경향적으로 보면 정시가 많은 거 맞죠? 논술을 빼고 나면. 자, 이제 기계공학은 교과 전형 일반고, 수능이 2등급 후반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일반고 친구들이 1.65에서 1.69니까 1.7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물리학과가 1.8, 생명과학 1.5, 수학과가 1.7. 여기 빵빵 나온 건 3명 이하. 아하. 인원이 작아가지고 발표가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학. 왜냐면 3명 모집에 2명 합격했는데 1명이 3등급이면 왜곡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소수는 발표를 안 합니다. 전자공학이 1.5, 컴퓨터 1.5, 화생공이 1.8, 화학이 1.7, 평균이 1.47입니다. 문이과 다 합해서. 그러니까 서강대는 내가 수능이 좀 불안하니 교과로 끝내겠다라고 확신에 찬 친구들이 냈을 때 1.5가 70% 정도 컷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낼 만한 성적이 1.5등급이라고 보면 되고 1.5에서 1.9 정도 사이까지가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죠. 생각보다 높아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학종으로 가보니 여기는 이과는 아까 보셨지만 특목고가 없어요. 영재과고가 여기 올 리 없잖아. 그다음에 외고가 올 리도 없죠. 그럼 이제 결국은 자사고하고 일반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 비율이 60%였으니까 여긴 그냥 다 일반고라고 보면 되고 이게 다 자사고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별 차이가 없죠. 특목고 빠지고 나니까. 여기 이제 화학과 하나가 매우 특이하게 튀는데 여기는 이제 과고생이 한두 명 갔겠지. 이제 그래서 튀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고는 그래도 일자 달아야 돼. 그리고 70% 것도 일자인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에서 뭐 내신이 2등급 초반인데 세특을 열심히 하면 서강대를 갈지 모른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싶은데 지금 모세가 한강에 있는 거야. 아하. 그래서 안 갈라지는 겁니다. 뭐 2등급 초반인데 학종 준비를 열심히 하면 서강대를 뚫어볼 만하다. 이런 거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시로 가봤더니 아까 문과랑 거의 비슷해요. 2등급 후반 경우가 많고요. 인공지능, 전자공학, 컴퓨터, 화생공 정도가 1% 정도 높은 시스템 반도체는 과도하게 높은 성적이 나왔던 거죠. 여기 계약학과인가요? 계약학과는 아니고 첨단학과인데 이 친구들이 아마 가가지고 들썩들썩 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본인이 저 친구들은 아마 국어 탐구죠. 서강대니까 탐구를 조금 더 맞았으면 의대도 갈 만한 친구들인데 이제 서강대가 탐구 비율이 낮으니까 평균으로는 저 정도지만 수학 무지 잘 받고 국어도 잘 받는데 탐구 하나를 쫄딱 망한 거야. 이게 서강대가 그 탐구 100분위를 발표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강대 하나 등록을 해놓고 기다리고 지금 어디 벌써 움직였거나 아니면 뭐 반수라도 기획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요 정도가 지금 서강도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강대는 문과, 이과 뭐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능이 2등급이 불안한 일반고 내신이 1.6에서 최대 7등급 정도인 친구들이 주로 지원하고 그 라인에서 당락이 결정되고 여기 추가 합격 인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 친구들이 전교 4등, 5등, 6등이니까 당연히 6장 원서를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렇게 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빠지거나 또는 여기 1.5등급 앞쪽에 이 친구들 말고 여기 누구도 있어요. 1.0에서 1.5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어디랑 같이 낸 거야? 지역인재 의대라든가 이런 데 같이 내서 어쨌거나 합격이 되면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고 학종은 일반고는 교과 전형 내기에 불안한 일반고들은 일반고에서는 교과 전형 내기 불안한 1.5에서 한 2.2 정도까지의 학생들이 세특이 좋을지 모른다는 환상을 가지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팁다 당한 거죠. 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걸로 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보는 거고 자사고 친구들이 얘보다 조금 나쁜 친구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외고를 제외하고 외고나 국제고를 제외하고 특목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수한 경향을 보이진 않는데 역시 수능에서는 2등급 불안. 왜? 여기 뭐가 없어요? 면접 없음. 그러니까 시쳇말로 낚시질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이 서강대가 전형적인 낚시질 전형을 계속 해오고 있는 학교고 그래서 이제 수능이 좀 잘 나오는 센 자사고나 강남권 학생들은 원서를 거의 내지 않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비슷한 학교죠. 성대. 우리의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과는 어디 있죠? 성균관대 이과? 아 맞다 화서 그래요, 거기. 수원역 옆에. 예. 그래서 여기서 왜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가고 나서 후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위치 좀 정확히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도 서강대랑 비슷해요. 다 낚시질이야. 일단 면접 없고 정시부터 보면 대략 정시로 오는 친구들이 문과가 92%. 근데 우리의 성대는 용감하게 뭘 발표했어요? 발표했네요. 과목별로 발표했죠. 그래서 문과를 보면 대략 수학은 다 2등급, 2등급, 3등급. 경계죠. 89%까지가 2등급이니까 2, 3 경계 얘는 확실히 3. 얘는 확실히 2, 3 경계. 대부분 2, 3 경계고 3도 좀 확실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학에선 이런 성향이고 국어는 확실히 2등급이야. 그죠? 2등급 명확하게. 그 다음에 탐구는 2등급 상위권 정도 구성이고 영어 2등급. 작년 영어가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은 없었다. 요 정도가 정시로 붙는데 그러면 이게 불안하니까 이제 수시로 끝낸다. 왜 저는 수시로 여기 끝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붙으면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 붙고 정시도 붙어서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고3들도.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지원 자격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능이 약간 자신 있는 친구들은 성균관대나 서강대 원서를 그래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3 와서 알겠지만 솔직히 수능을 잘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시가 그지 같은 거예요. 원서 낼 데가 없어. 미치는 거죠. 완전. 어쨌든 분석을 해볼게요. 경영학과가 10명 뽑았는데 교과로 1.31, 1.39입니다. 교육학과는 몇 명 안 돼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종이 경영이 77명이고요. 정시가 101명이죠. 그냥 정시로 오라는 얘기예요. 수능이 되면. 그 경쟁률도 9대1, 17대1 이렇고 교과전형은 14대1 이렇고 정시는 3대1이에요. 이제 학종 컷을 보니까 2.6에서 2.89, 2.9까지 갔죠. 교과전형은 일반고가 91%, 자공고가 8%니까 외고에서 2명. 매우 특이한 케이스. 빼고 나면 다 그냥 일반고예요. 학종은 일반고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5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학종에서 문과가 그 외고 국제고 비율이 26%죠. 근데 이게 전체 대비야. 이과 빼고 문과만 하면은 그냥 반이에요, 반. 그냥 반이라고 보면 돼요. 반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컷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2.6, 2.1, 2.9. 글로벌 경영. 이것도 글로벌. 저희가 꼈겠죠. 외고 국제고가 꼈어. 글로벌 경제 이런 데 낀 거야. 어문 계열 다 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고는 문과에서 이거 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문 계열만 따로 뽑는 거. 이건 당연히 뭐 노골적으로 누구 뽑으려고 외고 뽑아야죠. 독일어과, 뭐 러시아어과, 프랑스어과를 어디서 뽑아? 근데 이제 유학 동향은 좀 다르겠죠. 이건 일반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대를 가보고 싶다. 가서 뭔 일을 당하든 일단 가보자. 뭐 이러고 이제 지원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학과나 이런 데 보면 사회과학 계열 1.8, 인문과학 계열 2.5. 인문과학 계열이 인문대니까 외고 국제 비율이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분석을 해보면 자, 일반고 학생들이 붙은 건 어쨌든 1등급대가 아니면 쉽지 않다. 그리고 학종에서는 2등급 초반 정도까지는 뭐 여지가 있지만 2등급 중후반 넘어가면
저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 비율도 또 있잖아요. 자사고가 18%니까 이걸 뚫고 일반고가 가는 건 문과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문과는 제가 보기에 30%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정도를 뚫는 거니까 성대를 학종을 잘 준비하면 갈 수 있다. 이거 역시 환상에 가까울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시는 2등급 중후반대를 구성하고 있고 성적으로 보면 확실히 수학 3등급. 그 다음이 국어는 2등급 하. 2등급 하예요. 그 다음에 탐구는 2등급 상 정도를 구성하고 영어 2등급 정도를 구성했던 게 작년 난이도가 고려된 이제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시는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또 서울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시에 재수생이 너무 많아서 정시를 줄이고 싶다. 저 꼴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고 학생들 얼마나 불쌍해. 안 뽑아주니까. 안 뽑아주니까 재수라도 해서 가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일까? 그 문제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서강대와 성대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성대가 학종에서 외고 사랑은 정말 크다. 이런 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과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과는 어디라고요? 수원이에요. 수원이 있다. 화서역이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문과보다는 교과 전형과 학종의 일치도가 꽤 높은 편인데 이제 예체능이 껴 있잖아요. 예체능은 뭐 잠깐 참고로만 해보면 웃기는 일이 벌어져 있어요. 예체능을 정시로 많이 뽑아요. 오. 요즘 뭐 추세기도 합니다. 성대가 학종만으로 뽑는 과는 좋은 과야. 아하. 그럼 이걸 누굴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스페셜한 친구들한테. 혹시 그 아들과 딸이란 드라마 아세요? 저는 최수종하고 저는 모르요. 거기 보면 그 집 엄마 생각이 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아들 줘. 대학도 아들만 보내. 그러니까 여기도 성대의 의도는 좋은 과는 그들에게. 누군지는 밑에서 보이겠네요. 네. 누군가 그분들에게 주고 싶은 과들은 여기로 학종으로 뺐고 나머지는 같이 겹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리고 이제 학종이 학과 모집만 특별히 따로 빼서 하는 케이스가 좀 한두 개 적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해 보면 일반고 학생들 주로 오는 교과 전형은 문과보다는 약간 낫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과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보다는 내신 좋은 친구는 많은데 갈 데가 많은 거야. 지역 이제 의대도 가죠. 이제 모집 인원들도 조금 더 되죠. 이러다 보니 실제 합격하는 컷은 문과보다 0.1이라도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근데 학종은 반대야. 학종으로 가면 컷은 여기는 특목고가 별로 없잖아요. 영재고 가고가 많지 않으니 여기도 일반고야. 그래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과 학교보다는 숫자상으로 커트라인이 좀 높아 보이죠. 70% 컷도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고가 없잖아. 그리고 과고가 작잖아. 그러니 여기는 이제 자사고 친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대는 명확합니다. 성대 이과는 50% 컷까지가 일반고 중심이고 여기가 그냥 자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면접이 없으니까 옆에 보이는 수능 평균 91.2%보다 위태위태하다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9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지원한다. 저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면접 없는 성대 수시 금지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그 지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대나 서강대나 학종에는 뭐가 없냐 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재 고3들이 어차피 재수생들은 전부 다 정시로 올 거니까 근데 현재 고3들이 서강대를 봤을 때 내신이 1.5등급이야.
1.6등급이야. 그럼 뭐 교과 전형으로 무조건 되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1.8에서 2.2 사이야. 그럼 이 친구들이 선생님이 너 서강대 성대 가고 싶니? 그러면 독서도 하고 세특 열심히 해봐.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 제가 이 세특에서 이걸 보고서를 내면 과연 성대가 날 뽑아줄까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 작년 결과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면 남은 기간에 내가 현재로는 수능이 89가 나오지만 하루에 5시간씩 수능 공부를 하면 혹시 92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할까요? 뭐 이런 걸 좀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1, 2학년 친구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1학년 내신이 2등급인데 선생님이 수시 열심히 준비해라, 세특도 하고. 근데 나는 목표가 서성하는 가야 되는데 과연 2등급. 그걸 하면 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1학년 2등급, 2학년 2등급은 2학년 때 목숨 걸고 내신을 해가지고 성적을 1.6이나 1.7로 올려야지 가는 거지, 성적은 2등급으로 그냥 둔 채 아무리 뭘 해도 못 가. 그래서 제발 특히 서울의 상위권 학교를 노리는 정시 올인하는 정시 중심인 친구들, 강남이나 자서고 친구들처럼 이미 본인이 정시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제외하고 애매해서 갈등과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학종 준비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해야 돼요. 내신 성적을 올리거나 수능 성적을 올리거나 유지를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지, 그걸 세특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적어도 서성하는. 그러니까 내가 전교 1등인데 서울대를 가야 돼. 그러면 세특이 중요해요. 1등끼리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발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를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뭐 여기까지 봤으면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죠. 똑같은 패턴이겠죠. 뭐 한양대가 중불나게 자기들은 달라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고 하면 한양대의 패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문과부터 볼게요. 여기도 일단 전체를 조망해 보면 교과 전형으로 전체적으로 336명을 모집했어요. 그 중에 일반고, 자공고가 100%입니다. 다야. 그리고 이제 학종에서는 일반고, 자공고 합한 비율이 55% 정도 되는 거고, 역시 영재고학원은 없죠. 한양대도 영재고학원을 뽑고 싶으나 그분들이 안 오고 싶은 거야. 근데 영재고가 32명인 건 의대, 뭐 이런 데 좀 있을 확률이 있는 거고요. 외고는 이제 1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자사고 비율이 꽤 높죠. 27% 가까이 되고 있는 구조. 일반고가 그나마 55%인 건 성대보다는 올해는 좀 높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역시 일반고 압도적입니다. 74%. 자사고가 물론 18% 있긴 하지만 특목고는 당연히 없죠. 특목고는 정시 공부하러 가는 학교는 아니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문과부터 한번 쪼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영 관련된 경영하고 경제금융학부 두 개를 보니 32, 12명 교과 전형. 또 뭐 적선한 거지. 그 다음에 학종이 84명, 33명이고, 그 다음에 정시가 77명, 51명입니다. 역시 똑같이 정시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고가 50% 조금 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초에 입학하면서부터 수시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야. 정시를 훨씬 많이 뽑는다. 그리고 봤더니 92%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비슷하죠. 근데 단 하나 다른 건 영어가 1등급이야. 그런 패턴이 있는 거고. 자, 커트라인은 뭐 한양대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50% 컷을 굳이 알려줄 이유는 없어. 어차피 뭐 다른 변수도 없는데. 1.3에서 1.4, 1.5. 와우.
서강대 성대보다 높죠. 네. 높습니다. 자신 있게 공개한. 1.37. 네. 근데 이때까지는 한양대는 뭘 반영 안 했냐면 서류 반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대나 서강대는 성대는 뭘 했어요? 서류 평가가 들어갔어요. 20%, 30%. 근데 이제 그게 학종이랑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교과를 할 때 공대를 냈는데 뭐 물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좀 보는 건데 한양대도 올해부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0.3등급 정도 하시면 맞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일하다. 뭐랑 동일해? 등급. 서성과 비슷한 서성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은 보니까 경영경제는 1.7, 1.8이야. 그러면 여기도 60% 정도, 50% 살짝 넘었죠. 이쪽 라인이 일반고예요. 그리고 이쪽 라인이 외고랑 자사고예요. 특히 외고, 국제고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과 이제 3등급 나왔고 의류는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전반적으로 외고 비율이 104명이 갔는데 외고가 104명 갔는데 여기 70%잖아요. 그러면 800명 이제 이 문과가 몇 명이야? 문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360명이잖아. 그럼 360명 중에 외고 학생이 104명이죠. 그러면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계산해 보면 30%죠. 약 30% 정도 됩니다. 29%야. 그러면 이거 다 그냥 외고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요 사이 50에서 70 사이가 자사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심플하게는. 근데 그게 이제 앞뒤 침범이 있을 거 아니야. 외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는 50%까지 외고가 침범. 외고 학생들 선호도가 낮은 과는 70%도 일부 자사고가 이제 점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강대, 성대와는 달리 왔다리 갔다리 해 보이지만 일반고 학생 입장,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 학생 입장에선 1 후반, 2 초반까지가 경계일 거고 외고는 2에서 3, 외고는 3, 주로 3급 학생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자사고가 2.5에서 3.5 사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요 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자사고가 217명인데 이과가 더 많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문과를 한 80명이라고만 쳐도 여기도 22%야. 그러니까 실제로 문과에서 저기 일반고 비율은 전체보다는 적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전체로 보면 뭐 요 정도 라인이 컷을 형성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학과별로 보면 확실히 예를 들어서 국제학 여긴 누가 많겠어요? 외고 국제고 많겠죠. 독어 동문 당연히 많겠죠. 그다음이 영어 영문 교육은 아닐 수 있고 중어 중문 그러니까 어문 계열은 확실하게 50%까지 2등급 대, 3등급 대가 점령에 들어온 게 보이고 글로벌 한국학 이것도 그런 경향성을 띠겠죠. 그럼 이제 사회학과 이제 외고 학생들이 선호하죠. 이제 그런 학과별로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문과는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과도 역시 70% 반영인데요. 뭐 비슷하죠. 뭐 1등급 초반 뭐 그렇게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서강대, 성대보다 높죠. 근데 이게 올해는 바뀌는 양상을 보일 거다. 그리고 학종의 경우 여기는 외고가 없으니까 일반고 아니면 자사고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는 대부분 1등급 되잖아요. 문과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자사고, 그 다음에 일부 과고인데, 과고가 영향을 끼친 데는 4.3, 뭐 3.3 이런 데 몇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고는 1등급이거나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주로 갔고, 자사고가 그걸 좀 벗어나는 친구들이 갔죠. 한양대는 끊임없이 본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적을 안 본다. 성적을 안 그렇군요. 보고 활동 내역하고 그런 거 본다. 학업 역량을 꼭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데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맞춰? 이거 어떻게 꿰뚫어보고. 2.13에 2.69죠. 궁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비율로도 블라인드고 성적도 안 보는데 이런 놀라운 비율을, 황금 비율을 유지하는 거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정시는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고 성적은 이런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특이한 데 없죠. 좀 높았던 데가 뭐 반도체. 그다음이 생명과학, 수학교육, 신소재, 유기나노공학, 그다음이 정보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정도가 높게, 평균은 높은데 한양대는 서강대랑 달리 국어 반영 비중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 이제 과목별로 발표를 좀 안 했는 치사하게 해놓은 거 보면 수학은 거의 다 맞았고 한두 개 틀렸는데 국어를 망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연고대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올려서 온 친구들, 국어를 망했던 친구들이 왔고, 그 친구들은 이미 한양대에 없을 수도 있다. 엉덩이가? 둘 중 하나입니다. 벚꽃 구경을 갔거나 벚꽃 따위는 있고 어디 가서 와신 상담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럴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성안을 분석해 봤는데 정리해 보면 그러죠. 새 학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네, 면접이 없다. 없고, 그렇지. 면접이 내면 없다. 안 되고. 학종에서 비율이 비슷하죠. 그래서 외고를 압도적으로 뽑고 영재과고는 특목고 뽑고 싶으나 못 뽑고, 안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양대, 서강대, 성대가 정말 블라인드를 해가지고 영재학교를 뽑고 싶은데 몰라서 못 뽑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뽑고 싶은데 그분들이 안 오셔서 못 뽑은 거고, 자사고 비율 높은 건 여전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 일반고가 50% 약간 상회하는, 그러니까 45에서 55 사이를 유지하는 게 세 학교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내는 친구들은 1등급 중후반, 학종 일반고는 1등급 후반, 2등급 급초반을 일반고에서는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려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당하지 않는 친구들이 주로 내서 수능 고3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서 100분위 평균이 90% 초반이 잘 안 나오는 불안한 친구들 위주로 내기 때문에 되게 모집단이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정도를 이제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연고대를 동일 선상에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